우리는 이번 시간에 휴식과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일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휴식이 뭘까요? 쉬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잠깐 쉬는 것처럼 짧게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하루 종일 집에서 쉬기도 합니다. 또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쉴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제5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죠.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삼고요. 이 점심시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입니다. 또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회사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동료들과 회사 밖에 있는 맛집에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니 임금이 주어지지는 않고 대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 쉬고 손님이 오면 바로 나가서 맞이하는 등 매장 상황에 따라서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는 쉬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대기시간이 있는데 이들의 구별이 생각처럼 명확하진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이라는 원칙은 꼭 기억하세요. 자, 휴게시간을 정리해 봅시다.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입니다.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쪼개지 말고 연속해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휴게시간에 관한 법 규정은 항상 일하는 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곳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법은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휴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휴일입니다. 우리 법은 일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를 출근했다면, 그러니까 개근했다면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주 동안 하루의 무급휴일은 주어져야 합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하죠. 방금 제가 개근했다는 표현을 썼고 일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각을 했거나 조퇴를 했다면 어떨까요? 개근한 걸까요? 네, 개근한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후에 얘기해 볼 월차 휴가나 연차 휴가를 썼다면요? 그래도 개근한 걸까요? 그것도 개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 이 주휴일 규정은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다음은 연차 휴가입니다. 우리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중에 적어도 몇 주는 휴양을 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가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 법은 연차 휴가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 중 일해야 하는 날 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연 15일 이상 휴가를 쓸 수 있고요. 이 기간은 유급이 됩니다. 즉, 임금에 대한 걱정 없이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나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월차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연차 휴가 일수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늘어납니다. 법은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이 지난 후 매 2년에 대해 1일씩 휴가 일수를 늘어나게 해줍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최소 연차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직장에서 계속 일했을 경우에 21년 차가 되는 해 25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 25일에 주말을 합치면 대략 한 달 남짓 여행을 갈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먼저 육체적 성희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예를 들어 입을 맞추거나 뒤에서 껴안았다든가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거나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했다면 이것은 성희롱입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 접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 옷차림, 신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것, 당사자가 불편할 수 있는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것,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니까 성희롱의 다른 유형인 시각적 성희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문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송부하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처 방법이겠죠. 일단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은 최대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하고 그만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도 알려야 해요. 직장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밖의 국가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모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원인이 되어 불이익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단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물론 누구든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과 파악한 후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게 하거나 유급 휴가를 쓰게 하는 등이 이러한 의무의 또 조치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사업주,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장님이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누구라도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사업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슬기로운 노동생활, 다음 차시로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